이 핫플레이스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 사실 이런 핫플레이스들이야. 토요일 낮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별로 없잖아. 지금 보기에는 이쁜데 그 안에가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이뻐. 그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냐라는 기준은 지금 오늘은 물레동이라는 곳에 와봤어요. 물레동 창작거리, 하나의 작은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라고 보면 되는 데에 와봤고, 여기 또 이제 유래를 한번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철강 무슨 공업소라든지 막 이런 작은 공업소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월세 수준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낮은 월세 수준 때문에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여기에서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이런 창작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 우리 MZ 세대들이 뭐 레트로 열풍이 막 불면서 이런 옛날 감성이라든지 이런 데들의 이제 음식점이 막 생기고, 어떻게 보면 성수동도 그 사례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는 성수동을 좀 더 작게 해놓은 판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로 실제로 이제 공업소를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 식당들 이런 게 좀 많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 원래 이 낮은 월세 때문에 그리고 이런 레트로 열풍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장사를 시작하고 이랬던 곳인데, 지금은 월세 수준이 또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예전 우리 한창 여기 물레동 막 프리다 막 할 때보다도 오는 손님 자체가 적어. 왜냐? 컨텐츠가 뭐가 없어. 그러니까 오는 손님도 적어지고 월세 수준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 지고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핫플레이스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성수동은 좀 번외지. 거기는 너무나 커져버려 가지고 지금 사실 거기는 뭐 용산공원이나 이런 게 되고, 그 성수동을 대체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명맥을 좀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컨텐츠가 굉장히 작고 작은 동네 규모 이런 데인데 죽어가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낮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비도 조금 오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별로 없잖아. 지금 여기는 사실 평일 장사보다 주말에 몰려서 장사를 하는 곳인데, 주말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서는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기공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백반이나 이런 거 점심에 드시고 그러지, 뭐 이런 핫플레이스 음식을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그런 어쨌든 좀 지금 좀 지고 있는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고, 핫플레이스의 좀 특징 이라고 하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마케팅을 위주로 하는 아이템들이 보통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장님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근본적인 컨텐츠가 제대로 뾰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마케팅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봐야 사실은 2년 안에 폐업하는 매장들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마케팅을 집어넣어 봐야 진짜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지. 어쨌든 이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말에 이제 MC 세대들이 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 자체가 뭐 데일리로 즐기는 아이템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야. 뭔가 특색 있고 이색 있고, 내가 뭔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뭔가 재밌어 보였고, 이런 데를 이제 주말에 오게 되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도전적인 외식 아이템을 해도 되는 곳이 이 핫플레이스라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기가 긴 아이템을 해도 먹힐 수도 있는 곳이 이 물레동 이런 핫플레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히 뭐 프랜차이즈 업종 이런 건 없는 거고, 보면 되게 뭔가 좀 힙한 그런 매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당연히 주 고객층도 젊은 커플들, 젊은 여성분들, 젊은 남자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찾기가 지금 어렵다. 조금 지금 민망해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여기 확실히 가게가 다 너무 이쁘고 좀 특색도 확실히 다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초보 창업자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핫플레이스를 들어온, 내가 감성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감성으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한번 조금 그 감성을 표출해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긴 한데, 그 감성의 밑바닥에는 이 근본적인 맛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며, 이런 비주얼적인 거에 자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해야지. 뭐 무턱대고 그냥 장사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해가지고 뭐 대박이 난다? 그거는 진짜 100명 중에 1명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운을 막 타고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된 케이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도전적인 음식만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브랜딩과 컨셉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잡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또 살아남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경쟁에서. 또 뭐 애매하게 하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한다는 거는 여기에 그냥 병풍, 어떻게 보면은 병풍 깔아주러 가야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가는 곳들은 정해져 있어. 우리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매장들이 다 꽉꽉 차 있어? 아니잖아. 확실히 이쁘게 생긴 매장들은 꽉 차 있고 그 옆에 있는 몇 개의 매장들은 뭐 손님 한두 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 괜히 병풍 역할을 해주러 여기를 왜 들어오냐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실제로 오랫동안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매장들도 은근히 있고, 근데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 사실 이런 핫플레이스들이야. 왜냐면은 막상 막 진짜 감성 넣어가지고 오픈했는데 이거 뭐 장사 안 돼버리니까 6달이나 있다 그냥 폐업해버리고 끈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오픈해먹고 보니까 이거 뭐 어땠다 싶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해서 되냐? 절대 안 되지. 장사 꾼들이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제서야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다. 비즈니스를 할 거냐 아티스트가 될 거냐인데,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처럼 보이는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감성을 녹여내되 그 근본적인 안에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감성을 표출했을 때 좀 먹히는 상권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아티스트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성으로만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진짜 여기는 꾼들만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공이 그래도 이제 짱짱해지는 사람들만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마케팅은 여기서 지금 뭐 순위권에 나오는 매장들이 있지, 그 사람들 마케팅 수준이 마케팅 업체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여기가 참, 나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골목골목마다 되게 느낌 있고 이쁜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가 참 보면 이런 막 뭐 이렇게 막 뭐 계단, 옛날 우리 막 1970년대에 있던 막 계단 막 이런 거를 또 넘어오면은 또 막 이런 뭔가 뭐 아기자기한 이런 매장들이 있지만은 별 생각 없이 이제 오픈하면 손님이 하나도 없고, 이런 매장들도 같이 좀 혼재가 많이 돼 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쁜데 그 안에가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이뻐.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초보 사장님들이 자기의 이제 뭔가 감성적인 거를 막 녹여내면서, 아, 이런 이쁜 동네에 내 감성을 녹여서 막 오픈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낭만 가지고 하는데, 그 낭만 가지고 한 장사 시작하신 사장님들 중에 100명 중에 1명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라. 사실 지금 토요일이고 한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없는 거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많지. 문제가 많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을 맞았고, 그만 뭔가 컨텐츠나 이런 게 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 MZ세대들이 잠깐 몰렸다가, MZ세대 특징이 뭐야? 금방 질려해. 그럼 여기라고 금방 안 질려하겠냐라는 거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고, 그때 저 잠실 상권 다룰 때도 속리단길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내나 비슷해. 근데 그 속리단길보다는 훨씬 나은 핫플레이스인데, 일단 뭔가 접근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 성수동의 핫플레이스의 느낌과는 사실 전혀 결을 달리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항상 이 핫플레이스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냐라는 기준은 그 근처에 어떠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뭔가 즐길 만한 컨텐츠들이 뭐가 더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 왜냐면 그런 핫플레이스들은 우리 MZ세대들이 거의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지 뭐 차 타고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여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핫플레이스구나를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 이제 하냐면, 지금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물레동을 만약에 들어 장사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뱀의 머리가 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도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케팅은 달인들인 거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 살아남은 매장들은 전부 자기 매장의 스토리와 컨텐츠, 브랜딩이 다 되어 있는 매장들이란 말이야.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나의 감성만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뜯어 말리고 싶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좀 오래 살아남았던 매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보면서 또 얘기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 핫플레이스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가 굉장히 좀 긴 음식을 해도 되고 좀 이색적인 음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다고 했고, 동일한 아이템이어도 금액대가 높은 게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근거 없이 금액이 높은 게 아니고 브랜딩이 되어 있고 컨텐츠가 충분히 자리 잡아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그 금액대 그리고 비주얼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이런 핫플레이스는 잘 맞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올드 물레라고 조금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곳이야. 여기도 보면은 피자가 한 판에 3만 원이 넘어요. 여기 펍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슨 진짜 이 물레동의 뭔가 철공소 같은 느낌도 나면서 뭔가 레트로 하면서 굉장히 그런 색깔을 굉장히 잘 자리 잡은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컨텐츠들을 잘 만들었고 이 상권에 맞게끔 아이템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잘 자리를 잡아서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사실 여기서 지금 팔고 있는 피자 뭐 한 판에 35,000원, 이거 딴 데 가서 먹겠냐고. 근데 여기를 온 커플들은 먹는다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뭐 전에 이제 뭐 여의도 상권도 얘기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상권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권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소비자의 심리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데를 오면서도 여기 잘 돼 있는 사례, 여기는 잘 돼, 왜 잘 돼, 이런 이유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장사를 만약에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와, 그럼 내 아이템이 이거에 합당한지 근거를 기준으로 오픈을 해야 그래도 평타라도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사실 도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왜 내가 젊었을 때부터 모은 피 같은 돈이랑 내 시간을 도박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냐는 거지. 어쨌든 이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계속 오늘 얘기를 좀 해줬는데, 초보 창업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전한 상권들 많이 있거든. 그런 상권들로 가서 장사를 처음 시작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 갈고 닦은 다음에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핫플레이스가 지금 반짝할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 물론 그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을 했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이게 핫플레이스 들어왔을 때 먹히고 그거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가 다 되고 했을 때 들어와도 되니까, 처음부터 감성적으로만 접근해서 이 핫플레이스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 아무튼 오늘 이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니까 또 비가 이제 또 멈춰가고 있어. 참 아이러니해.